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장중이에요. 2시 50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지금, 저도 이 시장을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힙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힐지 다 이해가 되고요. 지금은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즌이에요. 거품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보세요. 일단은 나스닥도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지금 이제 어제 러시아 독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폭발됐어요. 그래가지고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이 지금 갑자기 뭐 했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영국에서 지금 그거 있잖아요. 개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거 하지 말라고 감세 정책 하면서 지금 영국도 굉장히 지금 파운드와 급등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까지도 이렇게 지금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냥 파괴가 된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공격한 건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또 반영이 돼서 오늘 이렇게 또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또 한 3% 정도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장 막판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세요. 시장이 빠진 만큼 또 올라갈 때는 또 강하게 또 올라간다는 거. 자,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이제 이 가스가 누출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서울가스를 추천드렸는데 요것이 제가 볼 때 더 갈 겁니다. 자, 그런데 군중과 다르게 움직이자. 우리는 그렇게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반대 매매가 너무나 넘쳐난다는 거예요. 담보 부족 계좌가 3배로 급증했다. 자, 그런 만큼 이 담보 부족 계좌들을 해소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제도 오늘도 지속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어요. 자, 부채와 신용을 쓴 투기꾼들의 반대 매매는 사실은 조금 호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버블이라는 게 예전에 서프라임 터질 때도 마찬가지. 버블이라는 것은 빚과 신용으로 계속 모기지 담보부 채권을 계속 사들여갖고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이 빚과 신용을 이렇게 청산하지 않고 가면 한 방에 그냥 작살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지금 굉장히 작살났긴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뭐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예전에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2000 지금 8년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이렇게 작살이 나버렸어요. 자, 빚과 신용을 통해서 버블을 만들어냈지만 요것이 정말 문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한 방에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계속해서 버블은 일어나요. 증시라는 게. 미국 증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요렇게 꺾이고 다시 꺾이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코스닥 차트도 그래요. 버블이 일어났다면 해소하고 가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버블이 또 일어났다면 B2 반대 매매. 왜냐하면 신용을 통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우리 지금 이 금융 시스템으로는 그런 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금리 인상까지 껴버렸기 때문에 요 B2가 상당히 큰 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해소를 해요. 이만큼 급등이 있었으면 더 큰 하락을 주면서 이 버블을 꺼트리는 게 이 세상의 지금 이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려면 자, 여러분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텔레그램에서도 지금 말씀을 방금 드린 건데 딱 이거예요. 이 버블이 일어났고 침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이런 시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증시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계속 800에서 머무는 게 아니냐 라는 의문점을 분명히 가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서 밤 12시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뭐냐면 이건 잃어버린 거예요. 기간을. 뭐 이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그렇게 무서워요. 경기 침체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는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기 침체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어제도 이런 말들을 계속 써드렸어요. 이 통화의 유통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어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하지만 자 보세요. 이런 게 돈이 시장에 아직도 정말 많은 게 느껴진다. 마음만 먹으면 올려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금리 인상으로 돈을 쥐고 있기는 하나 돈이 왜 많다는 생각이 드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여기가 어디죠? 2018년이에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내려왔어요. 3년간 이런 조정을 3년간 받았단 말이에요. 거품을 끄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거품을 끄는데 지금 1년도 채 안 걸려요. 지금 1년 걸렸나요?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걸려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껐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거품이 거의 다 꺼져버린 경우는 굉장히 유통속도, 통화 유통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자, 교환방정식, PC의 교환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거시경제 가면 바로 이걸 배웁니다. 자, 통화량, M으로 거래액을 PY, 물가수준과 실질 GDP 이렇게 해서 몇 번 회전해야 되는지 요게 유통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MV는 PY 이러죠. 화폐량의 유통속도를 더한 것이 바로 산출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GDP 같은 거예요. 요것이 지금 GDP 이런 것들이 그러면 통화량이 지금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PY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좀 경제학에서 배우는 건데 이게 가격의 산출량을 곱하면 우리 뭐 GDP 같은 게 나와요. 총 이 산출량이에요. 그것은 우리 시장에 있는 통화 이 M에다가 V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증가율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지금 뭐 M분의 뭐 델타 M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옛날에 증가량 M분의 증가량 V분의 증가량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맞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율은 증가율과 맞닿는다는 거예요. 산출량이 증가하면 통화량 곱하기 통화의 속도랑 맞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PY가 지금 예를 들어 고정시켜 있다고 봤을 때 M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M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줄어들어야 맞는 건데 아직 이 PY는 안 줄어들고 있어요. 왜? 물론 PY를 곱했을 때 이것이 이제 요즘 뭐 공급망도 문제가 있고 해서 좀 이게 좀 안 좋지 않냐 그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는 게 더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상위 종목들 보세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통속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도는 유통속도는 이 인터넷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통화량이 주는 금리 인상으로 주는 부분이 속도를 통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PY가 이게 줄지만 않으면 될 텐데 자 왜 안 준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을까요? GDP 줄 수도 있어요. 조금 줄겠죠. 뭐 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줄기는 쉽지 않아요. 왜? 물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물가가 올라가 있는데 자 PY 이 Y가 실질 GDP예요. 그럼 물가를 곱하는데 실질 GDP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물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M을 줄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 아직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이 되는 데는 이것만 해도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피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M을 줄여주잖아요. 지금 피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피를 제어하려고 M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 반면 유통속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돈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빠르게 돈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고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항상 거품이란 게 생기고 꺼지는 과정은 늘 반복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잃어버린 시간을 이 경기 침체는 돈의 속도가 줄어야지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 V의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다시 또 반등이 빠르게 올 겁니다. 이 반등은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어떤 증시에 기술주들이 많은 이 회사들이 포진돼서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일 경우에는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발맞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성장을 하잖아요. 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지금 분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면 뭐가 올라갑니까? 3기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모트렉스, 코리아 FT. 자, 자동차들, 현대차, 성화이텍. 자, 결국은 이런 시간을 지나서 올라갈 놈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미에 거품이 끼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가스. 개미가 없어요. 안정적이에요. 오늘 막 하락봉이 나와도 괜찮아요. 서울가스. 왜? 개미가 없으니까. 오늘 오전 오후 동안 나온 것들은 개미의 패닉셀입니다. 자, 서울가스 말고 율촌화학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지금 그냥 빼버렸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오잖아요. 개미가 없단 말이에요. 개미가 어디서 타냐? 개미 타요. 호가창에 걸 데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왜? 개미들이 이런 봉을 안 내주면 안 들어오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봉의 끝에는 장대양봉이 있는 거고 급락이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율초당 이렇게 됐죠. 자, 하지만 더 빼지도 못해요. 이런 것들은. 자, 서울가스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패대기를 탁 치는 그날이 와요. 서울가스, 대성홀릭스. 저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작전이거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쭉. 이거 돈 필요해서 바꿔간 거죠. 장대양봉이 나와야만 이렇게 물량을 팔 수가 있어요. 아니면 팔지도 못해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개미가 있는 곳에서만 사실 버블이 낍니다. 그래서 그 개미가 있는 그 부분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패닉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어제 오늘 정말 힘들다 시장이. 그렇지만 이 시장 반드시 또 자동차를 중심으로 좋아집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 막판에 이런 자동차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메이저 수급들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하락은 하지만 사는 업종, 사는 종목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반대 매매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신용으로 매매하고 비투하고 그런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잘 견뎌내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상위 5%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이 악순환은 분명히 반복될 겁니다. 자, 오늘 잘 견디세요.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늘 빠져도 다시 올라왔고요. 거품이 있으면 꺼졌지만 그 거품만큼 다시 또 거품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수년간 회복해오던 장세가 계속됐습니다. 자, 그런 과거의 역사를 믿고
우리의 기업을 투자한 기업을 믿고 그렇게 가셔야 엉덩이가 진짜 무거워질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이 구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